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말이죠. 이분들은 세포의 상태가 딱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펀지와 돌멩이 중에 어느 쪽이 물을 더 잘 흡수할까요? 당연히 스펀지죠? 우리 몸의 세포도 똑같아요. 말랑말랑한 세포는 영양분도, 물도, 산소도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도 잘 내보내요. 그런데 딱딱한 세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딱딱해져요. 하지만 이 문제는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아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간단한 소금물 습관과 제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습관을 3개월간 하신 여사님께서는 4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장 효과 좋은 방법과 소금 추천까지 해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실래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62세 되신 김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새벽 운동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채소 위주로 식단도 바꿨어요. 그런데 살이 안 빠져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저는 김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여사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세포에 있어요. 세포요?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세포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젊을 때 우리 세포는 탱탱한 포도알 같아요. 껍질이 얇고 말랑말랑해서 물도 잘 들어오고 영양분도 쉽게 흡수하고 노폐물도 잘 내보내죠. 그래서 20대, 30대엔 조금만 관리해도 피부가 탱탱하고 살도 쉽게 빠지고 몸이 가벼웠던 거예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탱탱하던 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세포도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세포막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야 할 것들도 못 나가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고 계신 모든 불편함의 시작이에요. 물을 마셔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굴이 부어요.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세포가 흡수하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여서 뱃살이 늘어나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뻐근해져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왜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 어떤 분은 붓고 어떤 분은 안 붓는지, 왜 똑같이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데 결과가 다른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포의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미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에요. 소금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과 방법이에요. 소금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사 먹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라서 미네랄이 없어요. 짠맛만 있는 거죠. 사실 이 미네랄들이 딱딱해진 세포막에 작용해서 통로를 다시 열어줘요. 마치 굳어있던 문을 기름칠해서 다시 부드럽게 열리게 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세포를 되살리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방법이에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외출 전에 꼭 마사지를 하시는 박 여사님이 계셨어요. 언제나 냉동실에 숟가락을 얼려놓으셨죠. 그런데 소금물 한 잔을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덜 붓고 피부가 한결 맑아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엄마, 요즘 피부과 다녀요?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박 여사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내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이제 제대로 호흡하고 있구나.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제가 왜 자꾸 세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싱한 포도는 어떤가요? 껍질을 살짝 눌러보면 탱글탱글하면서도 말랑해요. 그 안에는 달콤한 과즙이 가득하고 영양분도 풍부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건포도가 되면 어떨까요? 껍질은 쪼글쪼글하고 딱딱해지고 안의 수분은 다 말라버리고 영양분도 응축되어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져요. 우리 세포도 정확히 이와 같아요. 젊을 때는 세포막이 유연해서 필요한 영양분, 산소, 물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에너지도 잘 만들어지고
노폐물도 깨끗하게 배출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세포막이 점점 단단해져요.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세포막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는 목말라 해요. 대신 물이 세포 밖에 고여서 붓기가 생기죠. 특히 얼굴, 손, 발목 같은 곳에 말이에요. 두 번째, 영양분 흡수가 떨어져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돼요. 특히 뱃살로 쌓이기 쉽죠. 세 번째, 노폐물 배출이 안 돼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쌓여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피로감이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저도 이 원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증상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바로 세포막의 경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딱딱해진 세포를 어떻게 다시 말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소금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소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죠? 혈압 올리고 붓기 만들고 신장에 부담 준다고 말이에요. 맞아요. 과도한 소금 섭취는 문제가 돼요. 하지만 적당한 양의 좋은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60%가 물인데 이 물이 제대로 순환하려면 전해질이 필요해요. 바로 소금 속의 미네랄들이 그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에서 물의 균형을 맞춰주고 칼륨은 세포 안쪽에서 그 역할을 해요. 마그네슘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칼슘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죠. 이런 미네랄들이 딱딱해진 세포막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막이 경직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깨지면 세포막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아침 공복에 적당한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이 전해질 균형이 맞춰져요. 그러면 세포막의 투과성이 개선되고 물과 영양분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돼요.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서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세포 생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적절한 전해질 섭취가 세포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올해로 69세 되신 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여사님은 평생 붓기와 싸워 오셨어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외출하기 전에 1시간씩 마사지를 하셔야 했대요. 물도 조심해서 마시고 짠 음식도 피하고 이뇨제까지 복용하셨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화장도 훨씬 잘 먹게 되었대요. 더 놀라운 건 2주 후였어요. 딸이 "엄마, 요즘 피부과 다녀요?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최 여사님은 그때까지도 소금물의 효과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는데 나중에 깨달으시고는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선생님, 평생 소금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세포가 그동안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댓글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뱃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0대가 되면 정말 뱃살이 완고해져요. 아무리 운동해도 식단 조절해도 꿈쩍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세포의 당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잘 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지방으로 축적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복부지방은 내장 주변에 쌓이기 때문에 더욱 빼기 어려워요. 그런데 소금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돼요.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잘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도당이 에너지로 잘 쓰이면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양이 줄어들어요. 또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개선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 이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5년 전부터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젊을 때 입던 옷들이 다 안 맞게 되었고 특히 허리 부분이 답답해서 새 옷을 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운동도 해보고
다이어트 식품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러던 중 소금물을 매일 아침 마시기 시작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먼저 허리 둘레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측정해보니 한 달 만에 5cm나 줄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입던 바지들이 하나둘씩 맞기 시작했어요. 식단을 특별히 바꾸지도 않았는데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딸이 엄마 살 빠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금물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신진대사가 개선된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더 많이 쓰이고 지방 연소도 활발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소금물은 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서 다이어트의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능은 많은 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시는 피부와 붓기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이유가 뭘까요? 수분 부족, 잠자리가 불편해서?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 차원에서의 수분 순환 장애예요. 우리 피부 세포도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해요. 그런데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필요한 수분은 못 들어가고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은 쌓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피부는 건조해지고 동시에 조직 사이에는 물이 고여서 붓기가 생겨요. 모순적이죠? 피부는 건조한데 얼굴은 붓는다니요. 소금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해질이 균형을 맞춰지면 세포막의 수분 조절 능력이 개선돼요. 필요한 만큼 수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수분은 배출하게 되는 거죠. 또한 림프 순환도 좋아져요.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 같은 거예요.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 이 기능이 활발해져요. 수원에서 고깃집을 하시는 김 여사님은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안경도 답답하게 느껴지셨대요. 특히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있는 날이면 항상 속이 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눈 붓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2주 후에는 눈이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피부 질감의 변화였어요. 푸석푸석하던 피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고 화장도 훨씬 잘 받게 되었대요. 선생님,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잘 발릴 줄 몰랐어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도 몰랐고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 차원에서 수분 균형이 정상화되기 때문이에요. 피부 세포가 필요한 만큼 수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탄력과 윤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도 개선돼요. 이 단백질들이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좌우하는데 세포 환경이 개선되면 이들의 합성도 활발해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혈당 조절과 에너지 개선이에요. 60대 이상 되시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건강 이슈가 되죠. 혈당이 불안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단 것이 당기고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저하예요.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개선돼요. 그러면은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세포 안으로 운반할 수 있어요. 또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도 활발해져요. 그 결과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61세 되신 박 여사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로 혈당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기적으로 혈당도 체크하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 중 혈당 변화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나 오후가 되면 급격히 올라가곤 했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머리도 무겁고 의욕도 없으셨대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혈당을 체크해보니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오후에 그렇게 쏟아지던 잠도 안 와요. 하루가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세포의 당 대사 능력이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이 혈액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시작하세요.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면서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효능은 관절 건강과 염증 개선이에요. 60대가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시죠. 특히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곳들이 자주 뻐근하고 아프실 거예요. 이런 통증의 대부분이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염증이라고 하면은 빨갛게 붓고 아픈 급성염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만성염증이에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가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세포 안에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관절 주변 조직의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염증성 물질들이 축적돼요. 그러면 관절액의 질도 떨어지고 연골도 손상되기 쉬워져요. 소금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쌓이지 않고 깨끗하게 배출되죠. 또한 세포 간 소통도 원활해져요. 염증이 생겼을 때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릎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우셨대요.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관절이 뻣뻣해서 한참 움직여야 괜찮아지셨어요. 정형외과도 다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글루코사민 같은 영양제도 드셔봤지만 큰 효과를 못 보셨어요. 그러던 중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해졌어요. 그리고 걸을 때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셨대요. 이런 개선이 가능한 이유는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이 줄어들고 관절액의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연골세포의 기능도 개선되면서 관절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관절은 소금물만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요. 기존 치료와 함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5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으시죠? 우리 면역 시스템의 70%가 장에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면역세포들도 결국 세포예요. 이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해야 외부 침입자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성도 떨어져요. 병원균을 인식하는 능력도 둔해지고 항체를 만드는 능력도 저하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또한 장점막의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장벽이 약해져요. 그러면 해로운 물질들이 혈관으로 침투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전신적인 염증과 면역 반응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금물이 면역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면역세포들의 이동성이 좋아져요. 감염이 생긴 부위로 빠르게 이동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장 점막의 기능도 개선돼요.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유익한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해로운 물질들의 침투는 막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겨울마다 감기 잘 걸리시나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2에서 3주는 기본이고 그래서 항상 목에 두르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시죠? 면역력을 높인다는 건강식품도 많이 드셔보고 비타민도 챙겨 먹어도 매년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주변에서 감기가 돌아도 옮지 않고 설령 목이 조금 아프거나 콧물이 나도 하루 이틀이면 금세 괜찮아져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빨리 인식하고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소금물의 5가지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금 선택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소금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일반 정제 소금은 나트륨만 99% 들어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천일염, 핑크솔트, 죽염 같은 자연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소금들에는 나트륨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좋은 품질의 자연소금을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가격이나 구입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세요. 한 꼬집이라고 하면 대략 1g 정도,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온도는 청화 비슷한 36에서 37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 공복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한 번 돌린 다음에 천천히 삼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강 점막을 통한 흡수도 이루어지고 위장에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어요. 드시고 나서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이런 질환들은 나트륨 섭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또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소금 양을 더 적게 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 꼬집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간혹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금 농도를 낮추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대부분 며칠 내에 적응이 되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소금물 효과를 높이려면 평소 물 섭취량도 충분해야 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소금물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소금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세포로의 영양분 공급이 더욱 원활해져요.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 정도면 첫 번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금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세포가 말랑해지면 정말로 모든 게 달라져요. 얼굴 붓기가 빠지고 뱃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78세 되신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처음엔 화장품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 세포가 달라진 거였네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희망이 생겨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언제든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소금물 한 잔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붓기인가요? 피로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물을 시작하신 후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건강한 세포,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지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